오늘은 실리콘밸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설적인 그룹 바로 마피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마피아에 대해서 알아서 뭐하냐고요? 그들은 평범한 마피아가 아닙니다. 바로 페이팔 마피아.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들은 과거에 페이팔이 이베이에 인수된 뒤 회사를 떠나 테슬라, 스페이스X, 팔란티오, 유튜브, 링크드인 같은 혁신 기업을 창업하거나 투자해서 전 세계 산업 지형을 뒤흔든 주인공들입니다. 왜 언론이 이들을 마피아라고 불렀을까요?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때론 함께 창업하고 투자하고 인재를 끌어들이면서 마치 거대한 비밀 조직처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이 페이팔 마피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떤 인물들이 어떤 기업들을 일궈냈는지, 거기에 더해 투자와 비즈니스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들이 왜 실리콘밸리의 아이콘이 되었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페이팔의 탄생 배경부터 간단히 짚어보죠. 1999년 일론 머스크가 엑스닷컴이라는 온라인 결제 회사를 설립합니다. 같은 시기에 맥스 레브친과 피터 틸이라는 사람들이 컴피니티를 창업했는데, 이 회사 역시 전자결제 솔루션에 관심이 있었어요. 결국 이 두 회사가 합병해 만들어진 서비스가 페이팔이었습니다. 페이팔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했냐면, 이베이 사용자들이 물건값을 결제할 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정말 단숨에 대중화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2년 이베이는 페이팔을 약 15억 달러에 인수하게 되죠. 하지만 인수 직후 페이팔에 몸담았던 핵심 멤버들이 대거 퇴사를 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베이 내부에 편입된 뒤로는 이전처럼 창의적이고 과감한 시도를 하기 힘들었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다시 뭉쳐서 더 큰 프로젝트를 해보자 라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던 거죠. 언론이 이들을 두고 페이팔 마피아라고 부르기 시작한 건 이쯤부터입니다. 마피아처럼 서로 연결되고 어디든 침투하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의미에서 조금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정확한 별칭이 돼버렸어요. 그렇다면 페이팔 마피아의 주요 멤버는 누구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은 단연 일론 머스크입니다. 페이팔 이전에는 엑스닷컴의 창업자로 시작해서 페이팔 매각 이후에는 테슬라의 투자자로 들어간 뒤 CEO까지 맡았고, 민간 우주개발 회사 스페이스X를 설립해 또 한 번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테슬라가 끼친 영향은 말할 것도 없고, 스페이스X는 재사용 로켓으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며 우주 산업 전체판을 뒤흔들고 있죠. 그리고 요즘은 화성 이주라는 꿈까지 펼치고 있으니 명실공히 실리콘밸리 최고 이슈 메이커라 할 만합니다. 다음으로는 피터 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였던 그는 페이팔 매각으로 얻은 자본을 바탕으로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에 또 한 번 성공을 거둡니다. 이후 그는 팔란티오라는 빅데이터 AI 분석 기업을 공동 설립했고, 이 회사는 방대한 데이터 처리 기술을 기반으로 정부나 군사, 대기업들을 고객으로 삼으면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현재 뉴욕 증시에 상장된 팔란티어는 아직도 높은 잠재력을 거론하며 화제가 되곤 하죠. 피터 틸은 또한 파운더스 펀드라는 벤처 캐피털을 운영해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데, 그 철학이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스스로도 경쟁은 패자의 몫이다라고 말하며 독점적인 기술이나 시장을 장악하는 게 혁신의 열쇠라고 주장하죠. 다음으로 맥스 레브친도 페이팔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그 후에 알펌이라는 핀테크 기업을 세워서 후불 결제나 소비자 금융 영역에서 독자적인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리드 호프만은 페이팔 임원 출신으로 인맥과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링크드인을 창업했죠. 링크드인은 후에 마이크로소프트의 262억 달러라는 거액에 인수되면서 또 한 번 큰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데이비드 sak스가 페이팔 CEO를 거쳐 야머를 창업,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한 사례가 있고, 유튜브 역시 페이팔 출신들이 모여 창업한 다음 구글이 인수했죠.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플랫폼들이 상당수 페이팔 마피아 출신의 손에서 탄생했거나 성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세운 대표 기업들을 간단히 살펴볼까요? 먼저 테슬라는 전기차 대중화 시대를 연 선두주자로 평가받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004년에 투자자로 참여해 경영을 맡게 되면서부터 테슬라는 기존 자동차 업계가 가볍게 보던 전기차 시장을 빠르게 개척해 나갔죠.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시가총액을 자랑할 정도로 큰 기업이 됐습니다. 다음은 스페이스X 민간 로켓 발사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재사용 로켓으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해 우주 산업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직 비상장 기업이지만 여러 매체에서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 중에서도 최상위권으로 꼽고 있죠. 팔란티오는 정부와 군사기관, 대기업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한때는 미국 정부와의 강력한 계약들 때문에 국가가 크게 주목받기도 했고, 지금도 계속 새로운 산업으로 영역을 확대 중입니다. 링크드인은 비즈니스용 소셜
네트워크를 개척한 선구자였고 MS에 대규모로 인수되면서 기업 가치를 다시 한번 인정받았죠. 유튜브는 이미 말 안 해도 다들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규모의 동영상 플랫폼이 되었고 구글과의 시너지를 통해서 지금은 온라인 영상 생태계를 사실상 독점 수준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만 들어도 어떻게 한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사업을 뒤흔들었지? 라는 생각이 들 법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강력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투자하고 인재를 추천하고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스타트업을 빠르게 키워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생태계 협력을 구축합니다. 또 하나는 파괴적 혁신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전기차 시장을 본격화하고 우주 발사 비용을 낮추고 빅데이터 분석을 상용화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킹 플랫폼을 만들고 모두 기존 시장의 논리를 뒤집거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기적 비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는 것이나 피터 틸이 경쟁이 아닌 독점적 성장을 노려야 한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이들은 단순히 몇 년 앞만 보는 게 아니라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그리면서 과감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당연히 이들 기업에 초기 투자했으면 엄청난 수익을 얻었겠지만 동시에 그 과정에서의 리스크도 컸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테슬라가 한때 망할 위기에 있다고 비웃음을 당하던 시절이 있었고 스페이스X도 로켓 발사 실패로 타격을 받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이런 대담한 혁신 기업은 변동성이 큰 만큼 항상 투자에 신중해야 합니다. 장기적 비전과 혁신이 있는 회사를 눈여겨보되 시장 상황과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펴라 정도가 핵심적인 조언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페이팔 마피아 출신 멤버들이 다른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창업한다면 그 분야가 미래 성장 산업인지 미리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페이팔 마피아가 누구고 이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꿨는지 이야기해봤습니다. 이제 왜 언론이 이들을 마피아라고 불렀는지 조금은 감이 오시나요? 페이팔 한 회사에서 출발한 인물들이 이베이 인수 이후 전기차, 우주산업, 빅데이터, 소셜 네트워크 등 방대한 영역을 개척하며 실리콘밸리와 글로벌 산업 전반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들만의 인재 네트워크와 장기적 비전, 그리고 파괴적 혁신이 맞물려 폭발적으로 시너지를 낸 결과죠.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테슬라, 스페이스X, 팔란티어 같은 개별 기업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다룰 계획인데요. 페이팔 마피아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분석과 흥미로운 사례를 계속 전해드릴 예정이니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반드시 투자할 때 도움이 될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준비해보겠습니다. 저는 주식사자 채널의 주식사자였고 다음에도 가치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